저기 스님께 여쭈고 싶은 게요. 제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저도 스님과 같은 생각으로 18살 이상이면은 그냥 놔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걸랑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태까지 제가 아들한테 원했던 게 뭐든지 열심히 해라. 노는 것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좌우지간 좀 즐겁게 살아라. 그리고 나보다는 조금 더 낫게 살고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편하게 살면서 네가 남들한테 좀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학교를 가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영리하지가 않아서 군대를 가겠대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 이제 그리고 해병대를 갔걸랑요. 근데 저저번 달에는 그게 또 안 맞는다고 나오겠대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랬죠. 근데 혼자 그래서 이제 해병대 졸업하고 특별히 할 게 없으면 집으로 오라고 그랬더니 혼자 살겠대요. 도움 없이.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냥 지 뜻을 많이 존중해 주는 편이었어요. 근데 한 2주 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저기 속도 위반을 했는데 순경 아저씨가 쓰라고 그러는데도 막 도망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좌우지간 펠로니로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아들한테 그런 소리를 했었걸랑요. 만약에 법을 어겨서 네가 순경한테나 누구한테 잡히면은 나한테 전화하지 말아라. 그거는 네가 사고를 쳤으니까 네 스스로 해결을 해라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 안 하고 지네 아빠한테 했어요. 근데 너 나한테 왜 전화 안 했니? 그랬더니 마음이 하지 말랬잖아. 그래서 저기 대리한테 전화한 거라고. 근데 지금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지금 저한테 지금 집에 들어온 지가 일주일이 됐는데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저는 그런 식으로 남한테 베풀면서 살아라 하고 가르쳤는데 남의 돈을 쓰고서는 안 갚고 지금 저기 컬렉션 막 이런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걔를 어떻게 다시 가르쳐야 되나 그거 좀 스님 의견 좀 듣고 싶어서.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엄마 시킨 대로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전부 엄마 시킨 대로 안 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랬으면 여기 살지도 못해요. 감옥 가 있지. 그러니까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못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아이의 선택이에요. 다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너가 어떤 교훈을 얻었느냐 이렇게 한번 대화는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가 이렇게 법을 어기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이게 너한테 이익인지 손해인지 엄마가 단정적으로 이건 네한테 손해야 이러지 말고 그 결과가 어떠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렇게 남의 여성의 종아리를 만지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만지고 싶다고 만져가지고 감옥에 갔다. 그럴 때 그래 감옥에 성추행으로 3년 형량을 받고 감옥에 살아보니까 이게 네가 생각해도 그래도 만질 수밖에 없었느냐. 그건 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참았는 게 좋았겠냐. 이래 물어보면 참았는 게 좋았겠다. 그러면 이걸 소재로 해서 인간이란 건 자기 하고 싶은 걸 할 권리가 있지만은 그 내 하고 싶은 것 중에 남을 손해 끼치거나 남을 해치거나 남을 이렇게 괴롭힌 거는 할 권리가 없다. 즉 하고 싶더라도 나한테 손해날 일은 좀 참아야 되고 하기 싫더라도 나한테 이익되는 거는 해야 될 때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스스로 처득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것이 꼭 잘못됐다기보다 지금 이렇게 작은 일을 저질러가 작은 손해를 본 거를 계기로 해서 뭔가 본인이 자각을 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볼 일을 안 저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자각을 못하면 어떠냐. 이 어리석은 행동이 자각을 못하면 그게 습관이 돼가 반복을 돼가지고 성추행 한 사람이 계속 성추행하고 남 돈 떼먹은 사람이 계속 남 돈 떼먹고 마약한 사람이 계속 마약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어리석은 행동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그 어리석은 행동은 부모가 깨우쳐줘야 돼요. 아까 수업 시간에 자는 사람은 내버려 두라는 뜻으로 아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떠드는 거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고 잘못된 행동은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못하게 해야 되고
수업 시간에 자는 거는 잘못된 행동은 아니에요. 남을 손에 끼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행동에 들어가요. 누구한테 손해를 끼쳤어요? 공부를 안 함으로 해서 자기가 자기한테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럼 어리석은 행동은 야단치면 안 된다. 깨우쳐줘야지. 10번을 깨워도 다시 자더라도 그럼 깨워줘야지 야단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자기한테 손해 끼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사람들을 말할 때 깨우치는 것과 이렇게 야단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어리석은 행동과 잘못된 행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혼하겠다 하면 그건 잘못된 행동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야단치는 게 아니라 들어보고, 네가 만약에 결혼할 때도 네 결혼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잖냐? 예. 근데 살아보니 실제로 안 그렇지 않냐? 예. 그럼 지금은 네 이혼하면 좋을 것 같지? 예. 근데 네 이혼하고 나면 또 똑같이 이게 괜히 이혼했다는 또 일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그러니 이거를 재고해라. 한 번 시행착오를 거듭했으면 2번 다시 안 하도록 하는 게 현명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즉 이혼을 하면 된다 안 된다의 선악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너가 전에 실수했던 것을 되풀이해는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네가 이혼하려고 하는 이 목표, 이유가 뭐고 이거를 재점검해보자. 그래서 이거는 따져보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너 의식, 너 욕구가 원인이다. 그럼 네가 여기로부터 한번 자유로워져 봐라.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혼을 안 하는 경우가 되지만은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것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정말 그렇게 다 따져봐도 10명 중에 1명은 안 사는 게 낫겠다 하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이런 문제도 그냥 잘못했다라는 문제보다는 이걸 통해서 아이가 뭘 배울 수 있는지를 엄마가 지혜롭다면 약간은 이렇게 도와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번 경우를 통해서 뭘 자각을 했는지. 저도 살아오면서 인생을 수없이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작은 실수가 큰 실수를 막는 굉장한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치면 재앙이 복인 줄 알게 돼요. 우리는 복은 좋은 일만 생기는 복이라고, 나쁜 일은 재앙이라 그러잖아. 근데 진짜 영리한 사람은 재앙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다 하는 걸 깨치게 되면 인생살이의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인도에서 여행을 하다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버스를 타고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눈이 찢어지고 이랬는데, 그때 제가 딱 깨달은 게, 제가 매년 수백 명을 데리고 순례를 하는데 만약에 순례객을 태우고 이런 사고가 났으면 어때요? 엄청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돌려두고 돌아오다가 사고가 딱 났는데, 왜 사고가 났느냐? 인도 사회의 변화예요. 즉 인도는 도로가 나쁘고 차가 나쁘니까 차 속도가 5, 60km 이상 못 달리게 돼 있는 데서 운전수들의 그 교통 법규도 없고 지 맘대로 운전하는데, 인도도 요즘 좋아지고 버스도 좋아지고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이 새로운 변화 속에 운전 습관은 어때요? 과거와 똑같이 운전 습관 하니까 이 대량 사고가 계속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여행을 하다 보면 계속 기사한테 어때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땡겨라, 앞에 붙여라, 늘 이렇게 잔소리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운전수가 지 재량껏 다녀도 사고 나는데, 이게 차를 고용한 사람이 푸시를 하면 이게 자기 역량 밖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 날 위험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걸 딱 내가 경험하고 일정을 하루를 연기시켰어요. 14박 15일짜리를 15박 16일로 연기하고, 절대로 차간 간격, 이렇게 송신기로 얘기하면 차 사이가 벌어지면 뒤에 사람이 안 들려요. 그러면 이 송신기를 이 송출이 큰 걸로 구해가지고 조절하고 차간 간격을 좁히려고 푸시 못하게, 빨리 가자는 소리 못하게, 이 거리가 무리되는 거는 좁힌다든지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데,
그러면 그 작은 내가 이 눈이 찢어지고 피가 좀 난 그 실수가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20년간 다니면서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늘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만 생각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고 자체, 아이가 무슨 경찰에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이 아이에게 복이 되도록, 이 아이의 삶에 뭔가 학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줄 수 있겠느냐? 없을 수도 있어요. 절대로 선악관에 의해서 접근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접근하면, 잘한지 잘못했는지 건 경찰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혜롭다면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 내가 그런 지혜가 없다 그러면 그냥 침묵하는 게 좋아요. 그냥 엄마로서 걱정, 아이고 많이 안 다쳤구나, 다행이다. 아이고 그래도 그 경찰에 쫓기다가 넘어져가 다쳐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쫓겨가 잡혀가 나쁜 짓 했다 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아이고 그래도 엄마는 네가 안 다쳐가 참 다행이다. 그래 감옥에 가서 1년 2년이니 그게 뭐가 중요하니, 네가 만약에 다쳤으면 평생 장애인이 되거나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기독교 신자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네가 기도를 해라. 이렇게 엄마가 자식을 안내해 줄 때 자식은 거기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제 그걸 통해서 뭔가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방법이 있다. 다만 20살이 넘었으면 사고든 잘못도 그 아이가 자기 몫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자기 얘기 중에 하나는 잘못됐어요. 사고가 나면 엄마한테 전화하지 마라. 그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20살이 넘었으니 네 인생은 네가 살아라. 그러나 네가 정말 어려울 때, 네 힘으로 네가 도저히 해결을 못할 때, 큰 재앙을 다쳤을 때는, 그때는 엄마한테 전화를 해라. 이렇게 가르쳐야지. 근데 스님, 이번에요, 또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요, 내가 너 지금, 그러니까 이거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지금 이 상황을 네가 제대로 해결하고 집을 되도록이면 빨리 나가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 나가면 두 번 다시 못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이미 해버렸어요. 그래, 잘했다. 해버린 건 어떡해. 그러나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식을 내치면 상처를 입습니다. 내쳐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품에 껴안고 있으면 이게 자립을 못하고, 내치면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내쳐도 안 되고 너무 껴안고 있어도 안 된다. 내가 말하는 거는 껴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을 끊고 보내줘라 하지, 내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건 엄마의 욕심이지. 그러니까 내 품에 안고 있는 것도 엄마의 욕심이고, 내보내가 강하게 키우겠다는 것도 엄마의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도를 너무 개입이 안 나는 게 좋아. 그럼 강하게 키우겠다고 목표를 정했는데 애가 안 강해지면 이제 내 자식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는 선생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학교 선생 아들이 대부분 말썽이 많습니다. 이유가 어디냐? 일반 아이들은 학교 가서는 선생님한테 엄격하게 대하지만 집에 오면 엄마한테 어리광을 부리잖아요. 근데 선생님 아들은 이게 학교 가도 선생님이고 집에 와도 선생님이에요. 엄마가 없어. 선생님만 있지. 그래서 심리적 안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춘기 되면 말썽을 일으켜요. 그래서 세상 사람부터 선생집 아가 왜 저러나 이런 소리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는 공부를 못해도 사랑해야 되고, 인물이 못나도 사랑해야 되고, 신체 장애라도 사랑해야 되고, 사고를 쳐도 사랑해야 돼요. 이웃집 아줌마는 어떠냐? 공부 잘하고 인물 잘하고 똑똑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는 이웃집 아줌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엄마는 없고 이웃집 아줌마만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거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이렇게 봐주는 게 엄마거든. 엄마가 자식을 강하게 키우겠다, 어떻게 키운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품에 안고 있어도 안 되지만은 그렇게 무슨 엄마 의도대로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엄마가 행복하게 살면 아이는 그 속에서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겠다고 너무 요즘 한국에서는 다 어떻게 키운다고 조기 지금 무슨 영어 가르치고 뭐 가르치고 엄마가 전부 이렇게 해집고 다니잖아요. 요즘 뭐 스펙까지 다 누가 만든다. 엄마가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요번에 들통나가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 아줌마 한 말이 뭐예요? 그 아줌마는 목동 아줌마인데 강남 아줌마는 다 하는데 왜 내만 문제고 강남 엄마들은 다 하는데 왜 내만 문제냐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모든 스펙을 엄마가 조작을 해가지고 애를 인류대학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건 과잉이에요. 엄마의 그런 사랑,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건 있지만 그게 지나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기도 아이를 강하게 키운다고 너무 내치면 첫째 아이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두 번째는 반발이 생겨가지고 억지가 있어, 억지. 억지란 건 뭐냐면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엄마를 괴롭히는 방법은 엄마의 요구를 거꾸로 함으로 해서 엄마를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엄마가 공부하면 애가 공부를 안 해요. 왜? 공부를 안 해가 엄마 속을 확 뒤집어 놓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자학 증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자식이 약간 엄마를 괴롭히는 걸로 자기를 해쳐서 엄마를 괴롭히려고 하는 자학 증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하는 거는 아이를 그 스님 법문을 많이 듣고 그랬다만 내가 원인 제공자인데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를 따뜻하게 보살피지 절대로 이렇게 사춘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떼내주고 성령이 되면 가능하면 한 인간으로 존중해주고 그러나 모든 인간은 다 아까 저기 질문자처럼 나약하기 때문에 지쳐서 돌아올 때는 엄마는 다 큰아들 30이든 50이든 따뜻하게 등 두드려주고 껴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엄마가 해야 할 일이다. 뭘 경제적으로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자기는 지금 내친단 말이에요. 그건 안 돼. 감사합니다. 네.